서울만 갈 수 있다면 뭐로 간들 어떠리? 공정벌금은 어떻습니까?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소득 모두 2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경제력 비례벌금제는 수십 년 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스위스는 과속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 원 넘는 벌금을 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 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 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 원은 제재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면 10,000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 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 위반 벌금 5만 원이 같을 리 없습니다.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벌금 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 비례벌금 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 파악과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완전 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 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입니다. 찻술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 걸음 붙어인 것처럼 완전 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습니다.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쟁 과정에서 황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 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킬로미터당 요금이 재정사업도로의 13.2배에 달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2~3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합니다.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의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추정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 통행요합 최소 운영 수입 보장으로 받은 투자 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습니다. 회계정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 보장 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 보전 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금제 조달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 제조달 불가 입장을 고소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 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도로는 국가기관 시설로 언행한 공공재입니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 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루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뉴스입니다.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UN 국제기구 인사와 캐나다 현역 재선 연방하원 의원이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며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카니 위그나라자 UN 사무차장 보겸 UN 개발계획 아태 지역 사무국장은 지난 24일 리브 노원 비하인드 프린시플은 유엔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현역 캐나다 지선 연방하원 의원인 줄리 제로위츠는 지난 26일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험,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줄리 제로위츠는 캐나다 최초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빌 C-273을 발의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카니 위그나라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공공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주 잠비아 유엔 상주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행사 내용 일부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면 행사로 추진 예정이었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다. 기본소득 주재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관은 30일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병행해 개최된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다음은 석재, 골재 무기상온이 배출, 처리 사업장, 불법 행위 집중 수사 뉴스입니다. 골재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온이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의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온이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석재, 골재 무기성온이 배출, 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1건, 인계, 인수사항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 기업 꼴찌업체와 미은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일대 농지 5곳에 13,271톤 상당 무기성온이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기업 꼴찌업체는 무기성원위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 운반 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하면 1만 61제곱미터,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원위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제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양주시 디귿 무허가 수집 운반 업체는 성토업체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주겠다. 리얼 꼴찌업체에게는 무기성원위를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무기성원위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환 농지 두 곳에 불법 매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두 사례의 기업업체와 리얼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적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불법 매립 처리하는 비용은 8,500만 원에 불과해 1개월간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미음속치 사업장은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원위가 빗물에 씻겨 유출되고 있는데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약 1년간 무단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시비의 폐기물 처리업자는 개발행 위허가 부지에 무기성원위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신고 후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같아 시효 꼴찌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폐기물 처리장 현장에서 무기성원위를 내리는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배출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 인수 내역을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농지에 무기성원위를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무기성원위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